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문자가 세대별로 조금씩 표현이 다르다는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20대는 자기야 우리 이쁘게 살자, 따랑해 같은 애교 스타일이고요. 30대는 같이 살아줘서 고맙지? 선물은 돈으로 줘. 이런 직설적이면서도 장난기 있는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40대, 50대는 당신이 최고야 같은 상대를 높여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60대, 70대는 평생 함께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진솔한 감동 메시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대별 표현들은 다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주고받는 그 마음만큼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똑같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환경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존재가 사랑이니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오늘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한의학 박사이자 의학 박사이신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지난번에 이 턱관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오늘은 어떤 미니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디스토니아라고 알려진 질병인데 네. 우리말로는 근긴장이상증 또는 사경증이라고 불려지는 네. 이 희귀한 난치성 질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디스토니아 그리고 예.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질병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예. 이게 어떤 질병인가요? 예, 근긴장이상증은 목에 가장 많이 흔하다 해서 이제 사경증, 고개가 기울어지면서 돌아가는 데서 네. 사경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보통 디스토니아라고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질병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체 어느 일부분이나 또는 전체 쪽에서 비정상적인 근육의 어떤 경련 수축 같은 게 일어나면서 몸 전체가 통제 불가능해지는 질병입니다. 네. 이 질병이 심해지면은 일상 생활이 좀 힘들 정도로 어려워지는데요. 네. 이 질환은 주로 이제 고개가 뭐 어느 쪽으로 돌아간다든지 뒤로 넘어간다든지 또는 고개가 떨린다든지 또는 뭐 팔다리나 어느 부위가 뒤 틀린다든지 등 전시나 또는 국소적인 여러 군데에 이제 경련 수축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심할 경우에는 목이나 어깨 또는 전신에 심한 근육통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디스토니아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척추가 측만돼 있다든지 등이 굽어있는 후만이 있다든지 디스크나 어떤 또 통증 질환 그리고 다양한 전신 질환을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게 굉장히 심한 고통이 동반되는 좀 난치병 같은데요. 예. 이런 질병이 왜 생기고 또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잘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현대의학으로도 발병 원인과 치료법이 잘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제까지 현대의학 쪽으로 밝혀진 어떤 일부분의 원인을 본다면은 유전적인 소인 또는 교통사고 같은 어떤 외상 네. 그리고 원인 불명의 뇌 병변 등이 즉 후천적인 어떤 원인이 이 발병될 수 있다 하는 일부만이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현대의학에서의 치료는 항콜린제나 근이완제 그리고 신경안정제나 보톡스 등이 사용되고 있고 네. 좀 심할 경우는 신경 차단술을 한다든지 더 심할 경우에는 이제 뇌에 센서를 이식하는 뇌 심부 자극술이 현재 임상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부작용 등의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아직까지 정복되어야 될 희귀나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이 근긴장 이상증을 원인을 어떻게 좀 보고 치료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 클리닉에서는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다시피 네. 1, 2번 목뼈 경추인 환축추의 아탈구를 으로 인한 뇌신경계 이상으로 보고 있고 네. 여기에다가 턱관절의 불균형에 의해서 뇌에 가해지는 중추신경계 이상 이런 것이 복합되어서 나타나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클리닉에서는 이미 정상으로 회복된 이 디스토니아 사경증, 네. 근긴장 이상증 환자의 수백 명 이상의 임상 치료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일부인 한 몇십 사례는 이미 영문 자막 처리한 이제 비디오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해외 환자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현대의학에선 아직 정복되지 않은 이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질병이 예. 박사님 클리닉에서는 치료가 되고 있다는 얘기신 건가죠? 예, 물론 모두 완치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이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클리닉은 비록 천안이라는 소도시에 조그만 어떤 모퉁이에 자리하고 있지만 네. 이미 수십 개국의 해외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도 한 달에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대여섯 나라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경증 환자, 근긴장 환자들이 내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리닉은 항상 영어, 러시아어 또 일본어 동시 통역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예 외국인 담당 매니저가 따로 있고요. 날마다 해외에서 문의하는 외국인의 어떤 전화 상담이나 이 메일 상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해외 환자까지 유치하고 계시다니까요. 참 놀랍고 계속 듣고 싶어지는데요. 박사님, 이 근긴장 이상증이 어떤 형태의 질환인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예. 라디오 생방송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는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를 유튜브에서 근긴장 이상 또는 사경증, 디스토니아라는 용어를 써서 확인하면은 네. 전 세계 환자들이 자기 증상을 직접 올리는 여러 유형의 디스토니아, 즉 근긴장 이상증 영상을 직접 화면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시 이 종편을 통해서 이제 이 방송이 된다면 네. 제가 직접 제공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네. 처음에 제가 증상을 소개해 드렸다시피 이 디스토니아는 전신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어떤 근육의 경련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근육이 떨린다든지 고개가 떨린다든지 또는 고개가 좌측 우측 어느 쪽으로 돌아간다든지 앞으로 숙여지거나 뒤로 제겨진다든지 네. 또 턱만 떨리는 경우도 있고 얼굴 근육만 떨리는 경우도 있고 또 혀만 움직여지는 경우도 있고 한쪽 팔만 또 저절로 움직여지는 이런 디스토니아 근긴장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체 어느 한 부분에 국한돼서 나타날 때를 국소성 디스토니아, 포컬 디스토니아라고 하고 두 군데 이상에서 디스토니아가 한꺼번에 나타날 경우를 전신성 디스토니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디스토니아는
경련이 동반되느냐 안 되냐에 따라서 경련성 디스토니아냐, 비경련성 디스토니아로 구분되기도 하고, 네. 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났느냐, 후천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생기느냐에 따라서 선천성 또는 후천성 디스토니아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께서는 희귀 난치 질환의 일종이죠, 이게. 예. 근긴장 이상증, 사경증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 클리닉에서는 혹시 상상하는 어떤 어마어마한 치료 방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저희 클리닉은 이 디스토니아 치료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즉 1, 2번 목표를 환축추라고 한다 했는데, 네. 환축추와 이제 턱관절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정상화시켜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환축추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네. 전신 척추의 자세 교정, 훈련 등을 통해서 뇌신경계 이상을 해결해 줌으로써 디스토니아 환자의 저희 클리닉에서는 한 85% 정도는 완치되거나 호전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서로 아주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런 척추와 신경계의 구조적인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준다면은 근긴장 이상증은 물론 이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전신의 다양한 여러 가지 척추 디스크 통증 및 척추의 후만이나 측만, 네. 그리고 안면 비대칭이나 턱관절 장애 등 다양한 일반 질환까지도 비수술적인 치료로서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미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제가 직접 고안하고 체계화시킨 FCST라는 치료법, 즉 턱관절 균형요법으로 하루에도 수십 명 이상의 국내 또는 해외 디스토니아 환자들을 비롯한 그 이외에 각종 난치성 질환, 네. 만성 질환 환자들을 턱관절 균형요법을 통해서 좀 더 색다르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턱관절 균형 요법으로 치료하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턱관절을 어떻게 균형을 좀 맞춘다는 것인지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예, 지난번에 제가 2번에 걸쳐 그래서 턱관절의 중요성에 네.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턱에는 12개 뇌신경 중에서 9개가 자그마치 양쪽 각각 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 이 9개 뇌신경은 주로 이 신경 중에서 5번째 뇌신경인 3차 신경이 이 디스토니아에 주관하고 있는데, 네. 이 신경이 턱관절에서 어떤 부정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신경 분지가 직접 뇌 줄기에 부정적인 이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턱의 불균형으로 네. 틀어진 목뼈 1, 2번 경추가 옆에 그 신경근이 압박을 받게 되면은 네. 그 신경근의 압박에 의해서 또 부정적인 시그널이 뇌 줄기에서 다시 2차적인 부정적인 시그널을 증폭시키게 되고, 이게 중추신경에 또 이상을 유발시키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턱에 좁아진 디스크 공간을 네. 정상으로 만들어주면 턱관절에서 눌리던 뇌신경이 압박에서 해방되면서 네. 이 뇌신경이 잡아틀던 경추 1, 2번도 놓아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속을 지나는 뇌 줄기가 비틀리면서 해방이 되면서 네. 턱과 1, 2번 경추에서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이 꺼지면은 중추신경계가 안정을 찾게 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경련 또는 수축되던 근육의 긴장이성증이 치료되는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렇다면 이 턱관절의 균형을 통해서 중추신경계의 안정화를 시킴으로써 치료가 된다고 보면 될 텐데, 예. 이 턱관절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 건가요? 예, 턱관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턱관절의 좌우 디스크 공간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한 네. 맞춤형 또는 표준형으로 이루어진 구강내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치 맞춤형, 특히 환자의 구강내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맞춤형 장치는 네. 말 그대로 이제 턱의 좌우의 수평 또는 좌우 중심, 전후 중심, 상하 중심 등을 맞춰서 그 맞춤식으로 제작이 이루어지는 장치인데,
표준형 장치와 같이 어우러져서 네. 여러 가지 그 환자마다 구강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 다른 구강 구조에 맞게 또 미리 만들어진 범용 표준형 구강 장치가 같이 임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두 가지 형태의 구강 장치만 사용을 하게 되면 치료가 다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치만 착용된다고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네. 반드시 장치를 착용하고 해야 될 몇 가지 운동법, 훈련법, 그리고 스트레칭 등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네. 장치를 착용하는 목적은 단순합니다. 양쪽 턱에서 발생되는 9개의 뇌신경으로부터 발생되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꺼주는 거죠. 네. 그러게 되면은 뇌줄기에 가해지는 신경계 교란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또 1, 2번 경추가 제자리로 가면서 1, 2번 경추 쪽에서 가해지던 부정적인 시그널도 꺼지면서 이제 뇌로 통하는 대소경의 통로가 정상 통로가 만들어지고 뇌 신경계가 안정화되면서 치료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렇다면 이 구강 장치 말고 어떤 치료를 또 해야 되는 건가요? 구강 장치 말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요. 네. 특히 저희 클리닉은 최적화된 여러 가지 치료법과 다양한 운동법, 그리고 훈련법, 심리요법 등 다양한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요법도 있군요. 예, 그렇군요. 치료가 되고 있고요. 특히 턱관절의 균형을 위해서 구강장치를 착용하더라도 네. 사경증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바른 척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고 경추, 흉추, 유추, 골반이 정상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정법이 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맨손으로 1, 2번 경추를 정상으로 교정해서 집어넣어주는 네. 순하요법, 즉 경추 교정 테크닉이 있고, 네. 또 비틀린 골반을 정상화시켜줄 수 있는 골반 교정요법, 또 두개골부터 엉치뼈 천골까지의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두개 천골 교정요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외에도 척추가 정렬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스트레칭 및 운동법 등이 병행되어야지만이 가능해집니다. 네. 특히 필수적으로 파워워킹, 지금 힘차게 걷는 네네. 운동이죠. 파워워킹이나 러닝 등을 통해서 뇌와 척추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몇 가지 운동요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침이나 한약요법 등 침 부항 한약요법 등 한약적인 여러 치료법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그 치료 효과는 상승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치료가 병행돼야지 비로소 치료가 될 수 있는 희귀 난치병입니다. 그렇군요. 이 근긴장 이상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환자들이 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사경증 또는 근긴장 이상증이라고도 불리고 또 디스토니아라고 불리는 이 질병은 턱관절의 균형 조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강내 장치를 이용해야 하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치료법이 동반되어야 비로소 사경증이라는 난치병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또한 구강장치를 착용하더라도 척추와 신경계 구조가 정상 구조로 변화되고 안정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법이 있고 또 훈련법이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치료가 가능하고 여기에 심리적인 치료법도 병행되고 한약적인 여러 치료법이 보완되었을 때 비로소 치료 가능한 난치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에 앞서서 예방이죠. 그렇죠. 그래 희귀 난치 질환이든 또는 일반 질환이든 모든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평상시에 잘못된 자세 습관 등을 빨리 고쳐야 되고 네. 또 평소에 올바른 파워킹과 스트레칭을 또 뛰기 등의 운동을 통한 건강한 신체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파워워킹과 러닝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예, 특히 이제 파워워킹은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파워워킹을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힘차게 걷는 네. 운동, 걷는 보행 운동 또는 일명 헬스워킹이라고도 하고 일명 피트니스 워킹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 파워워킹은 특히 시속 1시간에 6km에서 8km 속도로 걷는 것을 말하는데 이 속도로 걷게 되면은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척추 구조가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1시간 정도의 파워워킹은 어떠한 보약보다도 더 좋은 자가 운동법이자 또 유산소 운동법이 되고 모든 질병의 예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이 파워워킹 자세가 예. 어떻게 걷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파워워킹의 자세는 보통 이제 손을 이 계단을 말듯이 가볍게 쥐고 네. 자연스럽게 쥐고 손이 가슴 높이까지 오도록 네. 이 힘차게 걷는 것인데 네. 이 손이 뒤로 갈 때는 골반 쪽까지 가게 되겠죠. 이거 손을 보통 파워워킹하면 팔을 폈다 물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팔은 이 직각인 상태에서 L자나 V자로 해서 네. 이 각도를 유지한 채 아. 이 손이 가슴 높이까지 네. 또는 이 엉치까지 가도록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파워워킹 시 반드시 걸을 때는 발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이 닿고 엄지발가락이 닿는 순서로 힘차게 걸으면서도 특히 보폭은 네. 자기 키에서 한 100cm를 뺀 보폭이 가장 적절한 보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그러면 이 파워워킹을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파워워킹 할 때 뭐 욕심이 앞서서 네. 자기 체력에 맞지 않게 너무 무리하게 과하게 많이 간다거나. 그렇죠. 걷는다든지 너무 빠르게 걷는다든지 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 자기에 맞게끔 이제 운동 시간, 운동 거리, 또 보폭, 속도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네. 또 이 파워워킹 할 때 만약에 러닝머신에서 한다면은 손잡이를 잡고 걷는 경향이 있는데 네. 손잡이를 잡지 말고 몸에 있던 유산소 또 칼로리 소모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냥 잡지 말고 걷는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또 보폭도 넓게 걷는 것보다는 짧게 해서 빠르게 걷는 것이 좀 좋다고 보겠고 또 운동 전후에 안전하게 위해서 한 5분씩은 스트레칭을 해서 좀 더 근육과 관절에 풀어주면은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에 대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주제는 근긴장 이상증 또는 네. 사경증이라고 표현하고 디스토니아라고 표현하는 희귀난 질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만일 청취자나 시청자 여러분 중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턱의 균형을 통해서 뇌 신경계를 안정화시켜 주고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법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미 디스토니아 사경증 환자가 10,000명에 1명꼴로 이미 수만 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치료가 잘 되지 않은 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 턱이 저절로 떨린다든지 얼굴이 떨린다든지 또는 고개가 돌아간다든지 고개가 흔들거린다든지 네. 손이 떨린다든지 팔이 또 저절로 움직여진다든지 몸이 뒤틀린다든지 이렇게 전신에 어떤 근육의 긴장이나 수축 경련이 있는 경우는 이 병이 사경증이구나 이렇게 아시고 사경증은 MRI, CT 찍어서 나타나는 질병이 아닙니다. 증상의 증후군을 가지고 진단하는 병입니다. 이런 분들은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중추신경계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희귀 질환으로 인식하시고 네. 턱관절 균형요법, 즉 FCS라는 치료법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을 예방하고 또 이런 질병에서 치유되는 지름길은 하루 1시간 이상 파워워킹을 통해서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척추가 정렬되게끔
하는 방법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근긴장 이상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강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이영준 박사님께서 근긴장 이상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문자 상담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뒷번호 7793 쓰시는 분, 거북목으로 20년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뒷목이 당기고 스트레칭을 좀 하면 괜찮아지는데요.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50이 넘어서는 허리도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거북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네. 일자목보다 더 심한 게 거북목입니다. 그렇군요. 거북목도 이제 유형이 머리가 앞으로 쭉 빠져나가면서 네. 이제 목이 역커브로 되는 거북목도 있고 네. 일자목이면서 머리가 앞으로 쭉 빠져나간 거북목도 있고 네. 몇 가지 유형이 있겠는데 거북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옆에서 본다면 반드시 머리 무게중심이 척추 중심 축에서 앞으로 이동돼 있겠죠. 그렇죠. 머리 무게중심이 앞으로 얼만큼 이동돼 있냐에 따라서 목뼈에 등뼈, 허리뼈에 가해지는 이 무게 하중이 2배, 3배, 4배로 가중이 됩니다. 이 거북목이 됐다면 이미 이 목뼈랑 뇌로 가는 통로, 대후동의 통로가 좁아져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네. 특히 거북목이 이제 발생되는 기전을 설명드리면은 이게 두 번째 목뼈인 축추라고 봅시다. 네. 축추 위에 머리가 이렇게 올려져 있죠. 그렇죠. 머리가 앞으로 이동되면 앞으로 이동된 머리 무게중심을 앞으로 쓰러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축은 반대편으로 기울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축 혼접 머리 무게중심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네. 그 위에 있는 1번 목뼈가 전후 또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또 어느 쪽으로 회전하면서 이 머리 무게중심을 또 뒷받침하면서 같이 나가게 되겠네요. 거들게 되겠죠. 1, 2번 목표만 가지고도 힘들면 3번 목표가 4번, 5번, 6번, 7번 목표가 같이 계속 합세를 하죠. 네. 목표 7매들 가지고 머리 무게 중심을 앞으로 이제 나가는 것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등뼈까지 합세해서 또 머리를 잡아 당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머리 무게 중심이 앞으로 이동되면서 거북목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하나 가지고 오셨네요. 청취자나 시청자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네.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 뒤쪽에서 보면은 네. 이게 두 번째 목뼈인 축추입니다. 네. 축추의 극돌기인데 7매디 목뼈가 전부 다 이 두 번째 목뼈를 향해 연결되어 있죠. 그러네요. 이 두 번째 목뼈가 틀어지면 틀어지기 싫어도 나머지 목뼈는 한 번에 다 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뼈만 여기를 향해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네. 엉치뼈, 꼬리뼈, 엉치뼈, 허리뼈, 등뼈 모두 두 번째 목뼈를 향해서 연결되어 있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목뼈가 틀어지면은 틀어지기 싫어도 등뼈, 허리뼈, 엉치뼈가 동시에 같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바른 척추 자세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바른 척추 자세가 불가능합니다. 왜? 두 번째 목뼈 축을 갖고 있는 목뼈가 틀어지니까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축추를 정렬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턱을 치료하는 건데 네. 턱의 신경의 압박을 차단시키면은 이 축추를 붙잡고 있는 모든 근육이 이 턱에 있는 5번뇌 신경입니다. 네. 이 5번뇌 신경이 붙들고 있는 이쪽이 붙들고 있는 근육이 68상 136개. 얘는 저쪽에 136개. 움켜쥐고 있는 근육을 놔주면은 틀어진 축추가 제자리에 가면서 축추 때문에 틀어졌던 나머지 목뼈, 등뼈, 허리뼈도 정상치로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턱을 치료하게 되는데 이미 그런 분들이 먼저 치료해야 될 게 내 턱이 문제가 있나 없나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입을 벌리고 닫을 때 내 턱이 지그재그로 움직인다. 이미 턱의 불균형이 심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턱 관절을 균형을 맞춰 치료하는 병원을 찾아보시면 네. 좋겠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요법으로는 네. 좀 전에 소개해드린 파워워킹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칭이 4가지 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트레칭은 턱 스트레칭입니다. 고개를 뒤로 한 20도, 30도 제껴서 입을 최대한 벌리는 거죠. 네. 최대한 벌릴 때 턱을 앞으로 약간 내밀면서 벌려서
한 5초 정도 머물고 고개를 빤듯이 하면서 꽉 물면서 침을 삼키고 이렇게 하면은 턱에 이 어떤 굳어있던 잼밍된 연조직이 이완되면서 턱 관절에 가해지던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이 완화되겠죠. 네. 그 여기서 완화되면은 C2 두 번째 목표를 붙들고 있던 근육도 느슨해지면서 제자리 가겠죠. 네. 턱 스트레칭이 첫째고 두 번째가 목 스트레칭. 목 스트레칭은 목을 좌우로 크게 3번, 우로 네. 크게 3번. 또 좌우 측굴 운동 각각 양옆으로 전후 운동, 앞뒤로. 수평 회전 운동 각각 3번씩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턱 스트레칭과 목 스트레칭만 해도 네.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은요,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 02-823-2000번이고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튼튼보감. 네, 오늘 주인공은 매생이입니다. 매생이는 겉보기엔 파리처럼 생겼지만 더 실처럼 가늘고 부드러운 무공의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박사님, 예. 이 매생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매생이는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 해서 이 매생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는데 네. 싱그러운 바다 향기와 풍부한 영양을 가지고 있어서 겨울철에 인기 있는 최고의 해조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로 전남 강진이나 해남 등에 이 남해안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청정 해역에서만 자라는 무공의 알칼리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바다의 자연 강장제 그리고 바다의 약초라고 불리는 매생이는 5가지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매생이는 철분이 아주 풍부해서 빈혈에도 좋고 또 칼륨, 칼슘, 요오드 등의 무기질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네. 뼈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철분 함량은 오히려 우유보다도 오히려 40배나 많고 또 칼슘의 함량도 우유보다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비타민 A와 C, 또 수분과 단백질, 탄수화물까지도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 아주 여러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성장기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또 골다공증 우려되는 어떤 주부 혈관 질환에 많이 노출되는 성인 모두에게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매생이는 엽록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줄여주면서도 소화 및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칼로리 역시 여성들이 선호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아주 제격이고요. 네. 또한 매생이는 숙취 해소에도 좋아서 겨울철 매생이국은 뭐 술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생이는 그래서 숙취 성분에 아주 좋은 아스파라긴산이라는 것이 콩나물보다도 오히려 3배 이상 들어있어서 이 매생이는 겨울철 이 살얼음이 낄 정도 추위에 이르면은 또 그제서야 이끼가 나오면서 자라는 아주 귀하고 오염이 없는 청정지역에서 자라는 무공의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생이를 좀 겨울철에 특히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매생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영준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몸무게는 키는 145고요. 네, 몸무게는 67이고요. 네, 나이는 68세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이영준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네.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네. 불편하시죠? 머리 앞에 골이 어지럽고요. 예. 어지러워도 막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어지러운 건 아니고요. 예. 아무튼 미세하게 골도 이렇게 아픈 것처럼. 근데 뭐 골 아프다고 이렇게 약 먹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목에서 그게 지금 머리를 MRI를 찍었는데요. 예.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소화는 근데 어떠십니까? 소화, 네? 소화 상태. 네? 음식 소화는 잘 되시나요? 음식 소화는 그럭저럭 돼요. 우유축성 위염이라고는 나왔어요. 건강검진에서. 위염이 근데 나왔고. 그거는 뭐 노화라고 특별하게 약이 없다고 그러시던데요. 우축성 위염이 한의학에서는 침과 네. 한약으로도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비교적. 예. 지금 그리고 예. 또 말씀하세요. 목이요. 목이 이렇게 뒤로 제키거나 이렇게 앞으로 하면은 예. 뭐 목 디스크도 약간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저 정도는 아니라 그러는데 이렇게 목도 이렇게 제키면 무슨 소리가 난다 우두두두 소리 난다 그럴까 이렇게 그런 소리가 나는데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이 머리가 아침에는 더 막 이렇게 말하자면 더 어지러운 것 같고 막 좀 속이 약간 미시끄럽다 그럴까 조금 그런 거 토하지는 않은데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요. 예. 그런데 바깥에 시원한 데 가면 조금 완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미식거리고 구역질도 나십니까? 미식거릴 정도로 나올 정도는 아니고 제 느낌에 조금 그런 그렇다. 증상도 있는 것 같기도 주로 하고. 머리가 아픈 것보다는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거죠? 아, 앞머리가 주로 아픕니까? 어지럽습니까? 앞머리가 미세하게 어지러운 것 같아. 제 느낌에. 이게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지 어지러운지는 아닌데 안에서요. 근데 조금 기분이 해서 좀 기분이 그렇죠. 댕기기가 좀 그렇고. 지금 이제 두통의 종류는 10가지가 있고 동의보감에 네? 어지럼증의 종류는 동의보감에서 5가지로 구분지어서 원인 증상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전두 부분이 통증이 오는 곳을 전두통. 네. 또 전두 부분이 어지럼증이 있으면 전체 어지러운 거지 앞머리가 어지러운 경우는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앞머리가 가끔씩 좀 띵하고 아프면서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어지럼이 심할 때는 좀 미식거리거나 하는 증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주로 이제 소화기능과도 관련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괜찮다가 나온 지 한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 경우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네. 먼저 기능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은 비장, 췌장, 위장 쪽에 균형이 깨져서 이 두통이 유발되는 경우 전두 부분에 앞머리 쪽에 주로 미세한 통증이나 또는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나요? 주변에 한의원을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아.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은 네. 목뼈 1, 2번이 틀어졌을 때 네. 주소증이 두통이나 어지럼증입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 분도 두통,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목뼈 1, 2번, 즉 첫 번째, 두 번째 목뼈가 심한 아탈구가 예상이 됩니다. 또 여기 본인이 또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나요? 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나요? 네네네네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다면은 특히 더 그리고 또 목이 불편하다고 하셨죠? 네, 내 목이 좀 목을 불편해요. 뒤로 제꼈을 아프진 때 않는데. 불편하다고 하는 걸로 봐서 구조적인 문제만 다스려도 두통과 어지럼증이 아마도 과반수 이상은 해결될 거고 또 나머지는 기능적인 접근에서 침과 한약 처방을 받으셔서 쓴다면은 한의원에서는 비교적 쉽게 치료가 가능한 질병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한의원 한번 찾아가 보시죠. 어머니? 그럼, 예, 네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러면 혈압약도 관련이 있나요? 혈압약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혈압이 발생해서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 거로 봐서는 특히 1, 2번 목뼈에 심한 아탈구, 정상 위치에서 어느 쪽으로 틀어져 있다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통도 1, 2번 목뼈랑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목뼈를 관찰 또는 진찰해서 목뼈를 정상 위치로 교정해 줌으로써 두통이 치료되는 경우가 아주 흔하기 때문에 그런 클리닉을 한번 주변에 찾아보시고 또 웬만한 이 두통과 어지럼증은 침과 한약으로서도 해결이 잘 되기 때문에 또 주변에 그런 한의원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머니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 키는 156, 네, 몸무게는 40, 네, 나이는 60살. 네. 지금 제 옆에 이영준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불편하시죠? 예, 저는 누워있거나 뭐 앉아있을 때는 안 어려운데, 네. 이제 서서 이렇게 걸어가면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어지럼증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MRI 검사도 하고 다 했어요. 대학병원에 네, 가갖고.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한방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요. 좀 전에 제가 상담해드린 분과 거의 유사한데 예. 좀 전에 분 답변도 한번 들으셨죠? 예, 그런데 저는 예. 뭐 두통이라든지 뭐 미식금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예. 단순히 이제 어지러움증만 있거든요. 예. 이 어지럼증이 두 가지 방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는 물론 지금 키와 몸무게를 보면 몸무게가 너무 약하십니다. 예. 40. 제가 그 2004년도에 수술을 했습니다. 시술. 예. 시술. 머리에. 예. 무슨 병으로? 모야모약하는 병으로. 네, 모야모야로. 예. 그래가지고 피를 그냥 뽑아내는 정도였거든요. 출혈이 그러셨어요. 돼가지고. 그러면 시술이 아니. 예.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라 하래요. 예. 몸이 네. 키가 156인데 40kg라면은 아주 허약하다고 원래 보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왜소한 체격이었고 이제 시술하고 난 뒤에 몸무게가 좀 많이 빠졌어요.
40kg 정도 보면 예. 이제 빈혈도 의심이 될 수도 있고요. 빈혈도 이제 검사하니까 수치도 괜찮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이석증인가 싶어가 이제 기에 뭐 검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해보니까 이상 괜찮고 없고. 그랬습니다. 빈혈도 이상이 없고 이석증도 예. 이상이 없다면은 예, 이제 두 가지 소화기 기능으로 인해서 오는 어지럼증. 아, 예, 제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예, 소화기 기능 이상으로 인한 어지럼증. 또 아. 1번 경추에 심한 아탈구로 인한 어지럼증. 예.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이거나 예, 이 두 가지가 같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어지럼증으로 보여집니다. 아, 소화기능 이상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라면은 예, 한약으로 한 열흘에서 한 20일 정도 드시면 어지럼증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고요. 예, 만약에 열흘에서 한 20일 드셔도 어지럼증이 완전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예. 1번, 2번 목뼈가 정상 위치에서 심하게 어느 쪽으로 틀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치료하면은 아마도 대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아, 선생님, 근데 제가 전에 이제 다리가 조금 아파가지고 그 턱관절 하는 그 한의원에 한번 갔었거든요. 예. 그때 갔었는데 이래 목을 이렇게 머리를 잡고 막 이래 삑삑 돌립니다. 예. 그것도 턱관절을 치료하는 겁니까? 턱관절을 치료하기에 앞서서 예. 이 목뼈를 먼저 교정하는 추나요법에 해당이 됩니다. 예. 목뼈를 1, 2번 또는 1, 2, 3, 4번 목뼈를 만약에 어느 쪽으로 틀어져 있다면은 그걸 예. 먼저 바로게 잡아놓고 예. 턱의 균형을 잡으면은 예. 그게 더 치료 속도가 빠르고 오래 가게 되겠죠. 예. 그러나 네. 목뼈를 교정을 하더라도 턱의 불균형이 그대로 상존하는 한 또 목뼈는 오래지 않아서 또 틀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된 만약에 전화 주신 네. 분께서 예. 목뼈가 틀어져 있다면은 예. 손으로 단순히 교정하는 추나요법, 경추 교정요법만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예. 목뼈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전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않은 턱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턱의 균형 조절을 하는 FCAT 또는 턱관절 균형요법을 하는 한의원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머니, 예. 네,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예, 예. 없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남윤석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